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금일은 컨설팅 사례자 중 차주와의 직거래를 진행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나이대는 40대 초반으로 거주지는 포천 쪽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과거에 가스 배달 등 10년 이상을 힘든 일을 많이 하셨고, 젊을 때 너무 많이 힘든 일을 하여 허리가 많이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닌, 그렇다고 하여 너무 편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이 아닌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일을 희망하셨고, 착지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곳을 희망하셨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몇백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차량의 연식은 너무 오래되지 않은 쪽으로 준신차급 정도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3.5톤 이상으로 가게 되면 차량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어 현금 없는 상황에서는 무리가 될 듯하여 1톤 냉동 탑차로 가벼운 짐 배송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드렸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모님과 상의를 해본 결과 착지수가 너무 많아 단순한 일마리를 찾으셨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창업자분께서는 수입보다는 안정적인 수입과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좋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적당한 수입을 얻으면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입은 300만원 이상만 되면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손님분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에 수입의 크기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분처럼 안정적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괜찮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력자 분들도 처음에는 600만원, 700만원을 벌다가도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일의 강도가 강하고 본인의 생활을 놓치고 가정에 그만큼 신경을 못 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력이 많이 되신 분들은 단시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300에서 450만 선대의 금액을 꾸준하게 벌고자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선호하십니다. 누구는 내용의 창업자분이 돈 욕심이 없다 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하여 이분의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예전에 컨설팅을 진행했던 차주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분의 지인분께서 차량을 팔아달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소개한 바와 같이 서울의 양주센터 5톤 단발이 차량 2020년식 3만 킬로대의 차량이며, 차량의 매매가는 6,300만원입니다. 유튜브 내용에서도 설명했듯이 순수익은 500만원 정도였지만 현재 차량의 할부금을 180만원 정도 제외를 하면 약 315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가게 되십니다. 오더를 받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이분께 지역적인 부분이 맞고 수입적인 부분이 맞고 차량의 스펙이나 연식 부분 등 너무 알맞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선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하루 정도 차주와 일머리를 보며 상차 방법, 하차 방법, 일하는 방법 등을 보셨고, 차주분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 또한 본인이 찾던 일이라 생각하셨는지 마음에 드신다며 구매하는 것으로 당일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다른 직장에 우선적으로 후임자를 구해달라고 전달을 한 후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서울우유에 인수를 본격적으로 받기로 결정을 하고, 판매를 하시는 차주분께도 좋으신 분께 판매가 돼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캐피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캐피탈을 진행하다 보니 과거 몇 년 전에 연체 이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연체 이력은 10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창업자 분께서도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라 대출금이 약 차량가에 대비 7천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차량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은 담보대출의 승인 여부를 파악하고, 승인이 난 후에 차량의 대금이 나오기 전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의 추가 대출 사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신용대출 승인을 받아두고 기본 차량 담보대출의 마지막 확인이 끝나는 동시에 신용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가 떨어지기 전에 담보대출과 별도로 추가대출을 신용대출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선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창업자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여 달라고 하여 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신용으로 2,2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총 9,250만원을 받으셨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체를 하여 차량의 구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의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하는데, 서울우유는 자체적으로 협회를 가지고 있어 진행하는 순서가 약간은 다른 업체와 다르게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첫째로 서울우유와 연결되어 있는 운수회사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한 후에 협회 인수인계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고,
기존 차주분이 들어오는 차주분께 인수인계를 하고 기존 차주분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진행이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판명이 될 시 협회와 서울우유에 보고를 하고 협회와 서울우유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넘버를 이전해주고 차량을 이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넘버 회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요즘에는 넘버를 달아줄 때 지인료와 보험료 등을 보증해줄 수 있는 보증인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넘버를 다는 순간 계약기간 동안에는 넘버를 쉽게 운수회사에서 회수를 하기 못하기 때문에 만약 넘버를 임대해간 차주가 지인료를 안 내게 되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현재 운수회사에서는 재산세 내역이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 보증인을 요구하셨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이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치를 떠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운수사에서는 재산세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변에 쉽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여 저희 쪽에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운수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을 4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놓는데 이렇게 들어놓고 차주분이 혹시라도 지인료나 보증보험 등을 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보증보험에서 대신 돈을 내주고 차주에게 향후에 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루트라고 볼 수 있기에 요즘에는 넘버를 달 때 보증보험 혹은 인보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수인계 과정을 마치고 차량을 인수를 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